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습니까? 왜 어떤 사람은 평생 싸우며 힘들게 살고 어떤 사람은 싸우지 않고도 항상 이기는 삶을 살까요? 중국의 고대 전략가 손자는 아주 놀라운 말을 남겼습니다. 100번 싸워 100번 이기는 것은 최고의 전략이 아니다. 그렇다면 가장 뛰어난 전략은 무엇일까요? 손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다. 젊을 때는 이기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우리는 깨닫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싸움은 남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지키는 싸움이라는 것을. 오늘 저는 고대 중국 전략가 손자가 남긴 지혜로운 사람의 인생 전략을 여러분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여러분은 사람을 대하는 방법과 인생을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질지도 모릅니다. 잠깐, 지금 이 영상을 틀어놓고 잠깐만 눈을 감아 보십시오. 숨을 한번 크게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어 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 여러분 마음 안에는 어떤 감정이 있습니까? 편안함입니까? 아니면 어딘가 무거운 것이 아직 남아 있습니까? 살다 보면 마음이 무거울 때가 있습니다. 어제 누군가와 나눈 대화가 아직도 마음에 걸리거나 자식 걱정, 돈 걱정, 건강 걱정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거나 혹은 나도 모르게 오래전 일이 떠올라서 그때의 억울함과 후회가 가슴을 콕콕 찌르는 경험, 그런 적 없으십니까? 사람이 살면서 많은 싸움을 합니다. 직장에서 싸우고, 세상과 싸우고, 사람과 싸우고, 때로는 가장 사랑하는 가족과도 싸웁니다. 젊을 때는 이기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누가 나를 이기면 밥이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어떻게든 되갚아줘야 직성이 풀렸습니다. 그게 당연한 거라고, 그게 살아가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우리는 조용히 한 가지를 깨닫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싸움은 남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지키는 싸움이라는 것을. 내 마음을 지키는 싸움, 내 관계를 지키는 싸움, 내 남은 시간을 지키는 싸움. 그리고 그 싸움은 칼을 들고 하는 싸움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싸움이라는 것을. 지금으로부터 약 2500년 전 중국 춘추시대에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손무, 우리가 흔히 손자라고 부르는 그 사람입니다. 그는 전쟁터에서 살아남은 사람이었습니다. 수많은 싸움을 경험하고 수많은 죽음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그 긴 경험 끝에 그는 깨달았습니다. 전쟁에서 배운 가장 큰 지혜는 어떻게 싸울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싸우지 않고 살 것인가였습니다. 그 지혜를 담은 책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손자병법입니다. 이 책은 전쟁책이 아닙니다. 인생책입니다. 손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100번 싸워 100번 이기는 것은 최고의 전략이 아니다. 그렇다면 최고의 전략은 무엇일까요? 손자는 이렇게 답합니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다. 이 말이 얼마나 깊은 말인지 함께 생각해보고 싶습니다. 오늘 저는 손자가 남긴 지혜를 통해 나이가 들수록 반드시 알아야 할 지혜로운 사람의 인생 전략을 여러분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편하게 앉아서 차 한잔 하시면서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젊을 때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누가 나를 무시하면 바로 화가 났습니다. 직장에서 상사가 나를 공개적으로 망신주면 그날 밤 이를 갈았습니다. 옆집 사람이 나를 흘겨보면 왜 저러나 싶어 한참을 소갈이했습니다. 친구와 싸우고, 형제와 싸우고, 배우자와 싸우고, 자식과 싸웠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생각했습니다. 내가 맞다. 내가 억울하다. 내가 이겨야 한다. 여러분, 그 싸움들 지금 생각해보면 어떻습니까? 그 싸움에서 이긴 것들이 지금 내 인생에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그리고 그 싸움 때문에 잃어버린 것들은 얼마나 됩니까? 손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싸움을 잘한다는 것은
이기기 쉬운 상대를 이기는 것이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진짜 고수는 이길 수 없는 싸움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길 수 있는 싸움만 선택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나이 든 우리에게 이길 수 있는 싸움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내 마음을 다스리는 싸움입니다. 내 화를 이기는 싸움, 내 욕심을 이기는 싸움, 내 두려움을 이기는 싸움입니다. 반대로 이길 수 없는 싸움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세상을 내 마음대로 바꾸려는 싸움, 사람을 내 뜻대로 움직이려는 싸움, 시간을 되돌리려는 싸움입니다. 어느 작은 마을에 평생 싸움을 하지 않은 노인이 있었습니다. 이웃이 나쁜 말을 해도 참았습니다. 누가 불합리한 일을 해도 크게 맞서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약하냐? 저렇게 당하고 사니까 평생 손해만 본다. 우리 아이는 저런 사람처럼 살면 안 된다. 그런데 세월이 흘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서로 싸우면서 하나둘 관계가 끊겼습니다. 잘 나가던 사람이 싸움 끝에 사업을 잃었습니다. 형제가 재산 다툼으로 30년째 말을 끊었습니다. 친구가 한마디 말 때문에 원수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노인은 여전히 마을의 모든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한 젊은이가 노인에게 물었습니다. 어르신, 평생 싸움을 안 하셨는데 그게 두렵지 않으셨습니까? 남들이 어르신을 우습게 보지 않았습니까? 노인은 잠시 생각하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싸움을 시작하면 이겨도 사람을 잃기 때문이네. 그리고 난 항상 생각했지. 저 사람이 지금 나에게 나쁘게 하는 건 저 사람 마음에 무언가 아픈 게 있기 때문이라고. 아픈 사람과 싸우면 나도 아파질 뿐이라네. 이것이 바로 손자가 말한 지혜입니다.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싸움을 시작하지 않는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이것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한마디 못 참아서 관계를 끊었습니다. 예전에는 자존심 하나 지키려다가 소중한 사람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관계 하나가 얼마나 소중한지, 사람 하나를 잃으면 그 빈자리가 얼마나 큰지. 그러니 이제는 화가 나더라도 잠깐 멈추십시오. 이 싸움을 시작하면 내가 무엇을 잃게 될까? 이 싸움이 끝나면 나에게 무엇이 남을까? 그것을 먼저 생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손자의 지혜입니다. 손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상대를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 이 말은 전쟁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실제로는 사람을 이해하는 이야기입니다. 살면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 언제입니까? 많은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 때문에 힘들었다. 맞습니다. 사람 때문에 기쁘고, 사람 때문에 슬프고,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사람 때문에 다시 일어나는 것, 그것이 인생입니다. 젊을 때 우리는 사람의 말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좋다고 하면 좋은 줄 알았고, 괜찮다고 하면 괜찮은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 사람은 말과 마음이 다를 때가 있더라는 것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괜찮아라고 말하는 사람이 사실은 괜찮지 않은 경우가 있고, 됐어라고 말하는 사람이 사실은 더 원하는 경우가 있고, 신경 쓰지 마라고 말하는 사람이 사실은 신경 써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상대의 말만 듣지 않습니다. 눈빛을 보고, 표정을 보고, 행동의 변화를 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묻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무엇이 두려운가? 이 사람은 지금 무엇이 필요한가? 이 사람은 지금 왜 이런 말을 하는가? 어떤 할머니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 할머니에게는 며느리가 있었는데 항상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말도 별로 없고 웃지도 않고 시어머니와 눈도 잘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싫어하는 게 분명해. 저런 며느리는 가르쳐야 해. 그런데 할머니는 달랐습니다. 할머니는 어느 날 며느리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요즘 힘든 일 있냐? 며느리는 잠시 멈칫하더니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알고 보니 며느리는 친정 어머니가 많이 아파서 걱정이 가득했는데 시댁에서 그 이야기를 꺼내면 폐가 될 것 같아 혼자 사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할머니가 그 사정을 알고 난 뒤부터 두 사람의 관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읽는다는 것은 특별한 능력이 아닙니다. 딱 한 가지만 하면 됩니다. 이 사람도 나처럼 힘들 수 있다. 그 생각 하나가 관계를 바꿉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이 능력이 점점 깊어진다는 것입니다. 젊을 때는 나만 힘들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저 사람도 나처럼 아픔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을, 그것을 아는 순간 우리의 말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표정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관계가 달라집니다. 손자는 말했습니다. 상대를 알면 이긴다. 여기서 이긴다는 것은 싸움에서 이긴다는 뜻이 아닙니다. 관계에서 이긴다는 뜻입니다. 삶에서 이긴다는 뜻입니다. 손자는 말했습니다. 강한 군대는 강해 보이지 않는다. 또 이런 말도 했습니다. 실력 있는 자는 능한 척하지 않고 쓸만한 자는 못난 척한다. 세상을 오래 살다 보면 알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가장 시끄러운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큰 소리 치는 사람이 꼭 실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반대로 말이 없고 조용한 사람이 깊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젊을 때 우리는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잘하는지 세상이 알아주기를 바랐습니다.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이런 능력이 있어. 나를 무시하지 마. 그렇게 자신을 드러내려 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묘하게도 너무 드러내려 하는 사람을 오히려 불편해합니다. 자기 잘난 이야기만 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피곤해집니다. 항상 자기가 맞다고 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말하기 싫어집니다. 반대로 조용히 듣고 겸손하게 말하고 자기 이야기보다 상대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사람 옆에 있으면 왜 그런지 편안하고 계속 이야기하고 싶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손자가 말한 힘을 숨기는 전략입니다. 전설적인 바둑 기사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그 기사는 대국전에 항상 상대방이 편하게 느낄 수 있도록 일부러 약한 수를 먼저 두었다고 합니다. 상대방이 방심하게 만든 뒤에 결정적인 순간에 진짜 실력을 발휘했습니다. 이것이 고수의 방식입니다. 처음부터 전력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때와 장소를 가려서 필요한 순간에만 진짜를 보여주는 것.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자리에서 모든 사람에게 내 의견을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모든 상황에서 내 능력을 증명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때로는 입을 다물고 있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때로는 한 발 물러서는 것이 가장 강한 자세입니다. 겸손한 사람, 말이 적은 사람, 자신을 내세우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이 오래갑니다. 그런 사람 곁에 사람이 모입니다. 그런 사람이 결국 이깁니다. 손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기는 병사는 먼저 이겨놓고 나서 싸운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준비가 되었을 때 움직인다는 겁니다. 성급하게 움직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살면서 가장 후회되는 결정이 무엇입니까? 많은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 성급하게 결정했다. 조금만 더 기다렸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때 왜 그렇게 서둘렀는지 모르겠다. 맞습니다. 인생에서 대부분의 실수는 너무 서두른 데서 옵니다. 화가 나서 바로 말을 내뱉거나, 확인도 않고 판단하거나, 준비도 없이 뛰어들거나, 참지 못하고 포기하거나.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 서두르지 않습니다. 때를 기다립니다. 그 이유는 게으르거나 무기력해서가 아닙니다. 준비가 되었을 때 움직이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농부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이 농부는 씨를 뿌리는 시기를 절대로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주변 농부들은 날이 조금 따뜻해지면 바로 씨를 뿌렸습니다. 그런데 이 농부는 땅의 온도를 확인하고
바람의 방향을 살피고 하늘을 보고 비가 올 것인지 확인한 뒤에야 씨를 뿌렸습니다. 때로는 다른 농부들보다 열흘, 보름씩 늦게 씨를 뿌리기도 했습니다. 주변에서 말했습니다. 저 농부는 느리다. 저렇게 하면 수확이 늦는다. 그런데 가을이 되면 이 농부의 밭이 항상 가장 풍성했습니다. 기다린다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기다리는 동안 준비하는 것입니다. 관찰하는 것입니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때가 왔을 때 움직이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우리는 이 기다림의 가치를 압니다. 젊을 때는 기다리는 것이 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결국 더 많이 얻는다는 것을. 감정이 격해졌을 때 한 발 물러서서 기다리면 더 현명한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상황이 불분명할 때 서두르지 않고 기다리면 더 좋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람과의 갈등이 생겼을 때 조금만 시간을 두고 기다리면 많은 것이 저절로 해결됩니다. 때를 기다리는 것, 그것이 지혜로운 사람의 전략입니다. 젊을 때 우리는 손해보는 것을 죽기보다 싫어했습니다. 100원 손해도 억울하고 1000원 손해도 화가 났습니다. 내 것을 왜 남에게 줘? 저 사람이 이득 보는 꼴을 못 봐. 내가 손해보면서까지 사람 좋은 척하기 싫어.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생을 오래 살다 보면 우리는 조용히 깨닫습니다. 작은 것을 아끼다가 큰 것을 잃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손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작은 이익 때문에 큰 계획을 망치지 말라. 이 말은 단순히 욕심 부리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더 큰 그림을 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업가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사업가에게는 오래된 거래처가 있었습니다. 어느 해 그 거래처가 자금 사정이 어려워져서 약속했던 대금을 제때 주지 못하게 됐습니다. 금액은 제법 컸습니다. 주변에서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법적으로 처리해야 한다. 손해보면 안 된다. 거래처가 어떻든 그건 저쪽 사정이다. 그런데 이 사업가는 달랐습니다. 거래처 사장을 불러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정이 어렵다는 거 알고 있어요. 천천히 갚아도 됩니다. 지금은 제가 기다릴 수 있어요. 그로부터 몇 년이 흘렀습니다. 그 거래처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오히려 크게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업가에게 몇 배의 물량을 가져왔습니다. 그 사업가는 말했습니다. 내가 그때 작은 것을 포기했기 때문에 훨씬 큰 것을 얻었습니다. 손해가 투자가 된 거죠.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의 계산입니다. 눈앞의 이익이 아니라 멀리 있는 가치를 보는 계산. 작은 손해를 감수하고 큰 신뢰를 얻는 계산. 지금 한 발 물러서서 나중에 10발 앞으로 나아가는 계산. 이것은 손해보는 삶이 아닙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현명한 투자입니다. 나이가 들면 우리는 이것을 몸으로 압니다. 1000원을 아끼려다가 사람을 잃은 경험. 내 것을 조금 나눠줬더니 그 사람이 평생 내 편이 된 경험. 손해보는 척했더니 오히려 더 많이 돌아온 경험. 작은 손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결국 가장 크게 얻는 사람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큰 재산이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집이라고 생각합니다. 건강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들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는 조용히 깨닫습니다. 가장 큰 재산은 사람이라는 것을. 돈이 있어도 함께 쓸 사람이 없으면 공허합니다. 좋은 집이 있어도 함께 있어줄 사람이 없으면 외롭습니다. 건강해도 이야기 나눌 사람이 없으면 쓸쓸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잃었습니까? 그 싸움 때문에 끊어진 관계, 그 오해 때문에 멀어진 사람, 그 자존심 때문에 먼저 연락하지 못한 친구. 생각해보면 가슴이 아픕니다. 손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장 현명한 군주는 적을 만들지 않는다. 사람을 적으로 만들지 않는다는 것. 그것은 잘 보이려는 뜻이 아닙니다.
불필요한 적을 만들지 않음으로써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어떤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이 할아버지는 평생 단 한 사람과도 원수를 지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자식들이 물었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그게 가능하셨어요? 세상에 나쁜 사람도 있고 억울한 일도 있었을 텐데.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항상 이렇게 생각했다. 저 사람이 나에게 잘못한 것은 저 사람의 문제다. 내가 저 사람에게 어떻게 대하느냐는 내 문제다. 나는 내 문제만 잘 관리했을 뿐이야. 그리고 이렇게 덧붙이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완전히 나쁜 사람은 없더라. 모든 사람에게는 저마다 이유가 있고, 저마다 아픔이 있고, 저마다 사정이 있더라. 사람을 잃지 않으려면 딱 한 가지가 필요합니다. 먼저 연락하는 용기입니다. 자존심 때문에 먼저 연락하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왜 먼저 연락해? 저 사람이 먼저 사과해야지. 이쪽에서 먼저 연락하면 지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서 어느새 1년이 가고 5년이 가고 그 사람은 기억에서 점점 멀어집니다. 그러다 어느 날 그 사람의 부음을 듣습니다. 그때가 되면 너무 늦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먼저 연락합니다. 먼저 사과합니다. 먼저 손을 내밉니다. 그것은 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을 지키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재산을 지키는 것입니다. 손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장수는 말이 적다. 말이 많으면 어떻게 됩니까? 말이 많으면 실수가 생깁니다. 말이 많으면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의 경계가 흐려집니다. 말이 많으면 상대방이 지칩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면서 얼마나 많은 말로 인해 상처를 주고받았습니까? 저 사람이 그런 말을 할 줄 몰랐다. 그 한마디가 아직도 마음에 남는다. 그 말 때문에 관계가 끝났다. 말은 한번 나가면 주워 담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말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합니다. 이 말을 지금 해야 하는가? 이 말이 이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가? 이 말을 듣고 저 사람이 어떤 기분이 들까? 세 가지 질문에 모두 긍정적인 답이 나올 때만 말을 합니다. 어느 현자에게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어떻게 하면 좋은 말을 잘할 수 있습니까? 현자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좋은 말을 많이 하려고 애쓰기 전에 나쁜 말을 줄이는 것이 먼저다. 정말 할 말이 있을 때만 말하고 나머지 시간은 귀를 여는 것이 진짜 지혜다. 나이가 들수록 말보다 침묵이 더 깊어야 합니다. 내 이야기보다 상대의 이야기를 듣는 시간이 더 많아야 합니다. 조언을 주기보다 공감해주는 것이 더 필요할 때가 많습니다. 그랬구나. 많이 힘들었겠다. 내 말이 맞는 것 같다. 이런 말 한마디가 긴 설명보다 훨씬 더 사람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말을 아끼는 사람의 한마디는 무게가 있습니다. 말이 많은 사람의 100마디보다 말이 적은 사람의 한마디가 더 신뢰받습니다. 오늘 한번 실천해 보십시오. 평소보다 말을 줄이고 듣는 시간을 늘려보십시오. 그러면 관계가 달라질 것입니다. 손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현명한 장수는 지형을 탓하지 않는다. 주어진 지형에서 최선의 전략을 찾는다. 살면서 환경을 탓한 적이 있습니까? 내가 좀 더 좋은 집에서 태어났더라면, 내가 좀 더 좋은 교육을 받았더라면, 내가 좀 더 운이 좋았더라면, 그런 생각을 해본 적 있으십니까? 사실 그런 생각이 드는 건 당연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처지와 다른 사람의 처지를 비교합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 그 비교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인가?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지금 이 상황에서 최선은 무엇인가? 그것을 묻고 그 답을 향해 움직입니다. 한 시인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 시인은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제대로 된 교육도 받지 못했습니다. 젊어서는 막노동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일하는 틈틈이 시를 썼습니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이렇게 힘든데 왜 시를 씁니까? 그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힘들기 때문에 씁니다.
내가 가진 건 이 시간과 이 마음뿐입니다. 이걸로 할 수 있는 최선이 시를 쓰는 것입니다. 그는 나중에 유명한 시인이 됐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운이 좋은 사람이다. 하지만 그는 말했습니다. 환경이 나를 만든 게 아닙니다. 환경 안에서 내가 선택한 것이 나를 만들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환경이 어떻든 여러분 안에는 아직 쓰지 않은 힘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그 힘이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월과 함께 깊어진 것들이 있습니다. 인내심, 이해심, 포용력, 그리고 오래 살아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깊은 경험.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강점입니다. 환경을 탓하지 말고 지금 내가 가진 것을 최대한 활용하십시오. 그것이 지혜로운 사람의 전략입니다. 손자는 이렇게 경고합니다. 화를 이기지 못하는 장수는 그 자신이 가장 큰 적이다. 분노는 무서운 것입니다. 분노는 판단력을 흐립니다. 분노는 말을 날카롭게 만듭니다. 분노는 관계를 무너뜨립니다. 분노는 건강을 해칩니다. 살면서 분노 때문에 후회한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말을 왜 했을까? 그 행동을 왜 했을까? 그때 왜 그렇게 화를 냈을까? 분노는 불과 같습니다. 필요할 때 잘 쓰면 따뜻하지만 잘못 다루면 모든 것을 태웁니다. 그런데 분노를 다스리라는 말은 화를 내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화가 날 때 바로 행동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화가 날 때 잠깐 멈추고 그 화가 어디서 오는지 생각해 보라는 뜻입니다. 어떤 어르신이 이런 방법을 쓰신다고 합니다. 화가 날 때마다 마음속으로 1부터 10까지 세는 것입니다. 단순해 보이지만 그 10초 동안 뇌가 감정에서 이성으로 전환된다고 합니다. 그 10초가 평생 후회할 말 한마디를 막아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왜 화가 났는가를 써보는 것입니다. 종이에 써보면 많은 경우 화의 원인이 생각보다 작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가끔은 화의 원인이 상대방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있다는 것도 발견하게 됩니다. 나이가 들면 분노를 다스리는 것이 더 중요해집니다. 왜냐하면 분노는 몸에도 직접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혈압이 오르고 심장에 무리가 가고 수면이 방해받습니다. 건강을 위해서라도 분노를 다스리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분노를 이기는 사람이 진짜 강한 사람입니다. 손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적을 알기 전에 자신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가장 먼저 알아야 할 자신은 바로 내 욕심입니다. 욕심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욕심이 있어야 발전합니다. 욕심이 있어야 노력합니다. 욕심이 있어야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욕심이 지나치면 어떻게 됩니까? 남의 것까지 탐하게 됩니다. 충분히 가졌는데도 부족한 것 같습니다. 지금 행복한데도 행복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것이 욕심의 함정입니다. 어느 부자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부자는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항상 불안했습니다. 남이 더 많이 가진 것 같으면 불쾌했습니다. 자기보다 더 잘 되는 사람을 보면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이 부자가 현자를 찾아가서 말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많이 가졌는데 왜 행복하지 않습니까? 현자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당신은 가진 것보다 없는 것을 더 오래 보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분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 아침 일어났습니다. 숨을 쉬고 있습니다. 밥을 먹었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우리는 잊고 삽니다. 건강을 잃어본 사람은 압니다. 아무 통증 없이 일어나는 아침이 얼마나 감사한지 사람을 잃어본 사람은 압니다. 그냥 같이 있어줄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욕심을 줄인다는 것은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가진 것의 가치를 제대로 보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의 소중함을 충분히 느끼는 것입니다. 그 감사함이 가득 찰 때 비로소 욕심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욕심이 줄어들 때 진짜 행복이 옵니다. 살면서 후회되는 일이 있습니까? 그때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그때 왜 그 사람에게 그렇게 했을까? 좀 더 잘할 수 있었는데.
그런 생각들이 있을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잘못된 선택을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후회할 일을 합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과 다른 점은 자신의 실수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실수를 붙잡고 살아갑니다. 나는 왜 그랬을까? 그게 다 내 잘못이야. 나는 못난 사람이야. 그렇게 자신을 계속 괴롭힙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 실수를 인정하고 배움으로 삼고 다음으로 나아갑니다. 그때는 내가 몰랐다. 지금은 알게 됐으니 다음에는 다르게 하면 된다. 나는 그 경험으로 성장했다. 손자는 말합니다. 패배는 두려워할 것이 아니다. 패배에서 배우지 못하는 것이 진짜 패배다. 지나간 시간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 시간의 한 선택들은 그 시절에 내가 알고 있던 것들로 할 수 있는 최선이었습니다. 지금의 눈으로 그때를 판단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습니다. 그때의 나를 용서하십시오. 그리고 지금의 나로 살아가십시오. 자신을 용서하는 것, 그것이 진짜 자유입니다. 자신을 용서한 사람만이 다른 사람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너그러운 사람이 타인에게도 너그러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먼저 용서해 주십시오. 인생의 마지막 싸움은 남과의 싸움이 아닙니다.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화와 싸우고, 욕심과 싸우고, 두려움과 싸우고, 게으름과 싸우고, 후회와 싸우는 것입니다. 손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을 이기는 자가 가장 강한 자다. 이 말이 왜 중요한가요? 왜냐하면 외부의 싸움은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내면의 싸움은 내가 원할 때 멈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바꾸는 것은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하지만 내 마음을 바꾸는 것은 언제나 내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어떤 어르신이 계셨는데 젊었을 때 매우 화를 잘 내는 분이었다고 합니다. 길을 걷다가 누가 부딪히면 소리를 지르고 마트에서 계산이 늦어지면 직원을 혼내고 운전하다가 누가 끼어들면 창문을 내리고 욕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큰 병을 앓으셨습니다. 누워서 아픈 동안 지나온 인생을 돌아보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드셨다고 합니다. 내가 화를 낸 그 모든 순간들, 그것이 내 인생에서 무슨 의미가 있었나? 그 화들이 내 삶을 더 좋게 만들었나? 답은 분명했습니다. 아무 의미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화 때문에 건강을 잃고 관계를 잃고 마음의 평화를 잃었습니다. 그 어르신은 그 이후로 완전히 달라지셨다고 합니다. 작은 일에 화를 내지 않으셨습니다. 불편한 상황도 웃으면서 넘기셨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어르신, 어떻게 그렇게 달라지셨어요?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오래 싸웠는데 이겨야 할 상대가 세상이 아니라 나 자신이었다는 걸 뒤늦게 알았어. 이제는 나 자신과만 싸우고 있어. 그게 훨씬 쉽고 보람 있더라고. 나이가 들수록 이기는 싸움은 세상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다스리는 싸움입니다. 내 화를 다스리는 것, 내 욕심을 내려놓는 것, 내 두려움을 인정하는 것, 내 후회를 용서하는 것. 그 싸움에서 이기는 사람이 진짜 인생에서 이기는 사람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더 자주 생각하게 됩니다. 인생에는 끝이 있다는 것. 이 이야기를 꺼내면 불편하게 느끼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이 매우 중요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마지막을 아는 사람만이 지금을 제대로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손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끝을 아는 자가 처음을 잘 시작한다. 지금 이 순간이 앞으로 남은 인생에서 가장 젊은 순간입니다. 오늘보다 더 젊은 날은 다시 오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후회 없이 살아야 합니다.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오늘 해야 합니다. 보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오늘 연락해야 합니다. 사과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오늘 찾아가야 합니다. 언젠가 해야지. 그 언젠가가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인생을 오래 산 분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더 많이 사랑할 걸, 더 자주 만날 걸, 덜 화낼 걸, 더 많이 웃을 걸. 아무도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더 많이 싸울 걸, 더 많이 욕심 부릴 걸, 더 많이 화낼 걸. 인생의 마지막에 남는 것은 사랑한 기억, 웃은 기억, 함께한 기억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그 사실을 알고 지금부터 그런 기억을 만들어 갑니다. 오늘 한 사람에게 전화하십시오. 잘 지내? 보고 싶다. 고마워. 사랑해. 그 한마디가 당신의 인생을 더 아름답게 만들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손자의 지혜를 통해 긴 이야기를 함께 했습니다. 싸움을 줄이는 것, 사람의 마음을 읽는 것, 힘을 숨기는 것, 때를 기다리는 것, 작은 손해를 감수하는 것, 사람을 잃지 않는 것, 말을 아끼는 것, 환경을 탓하지 않는 것, 분노를 다스리는 것, 욕심을 줄이는 것, 자신을 용서하는 것, 자신과 싸우는 것, 마지막을 아름답게 준비하는 것. 이 모든 이야기들이 결국 하나로 이어집니다. 지혜로운 삶은 특별한 능력이 있는 사람만 사는 삶이 아닙니다. 매일 조금씩 더 나은 선택을 하는 사람이 사는 삶입니다. 오늘 화가 날 때 잠깐 멈추는 것. 오늘 보고 싶은 사람에게 연락하는 것. 오늘 내 욕심이 지나치지 않은지 돌아보는 것. 오늘 지나간 후회를 내려놓는 것. 그 작은 선택들이 쌓여서 지혜로운 인생이 됩니다. 손자는 말했습니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최고의 전략이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은 그 전략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아는 것과 사는 것의 차이는 단 하나입니다. 오늘부터 실천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지혜롭게, 따뜻하게, 후회 없이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쩌면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들으신 여러분이야말로 이미 그 지혜를 누구보다 깊이 깨닫고 있는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오늘 하루도 참 잘 살아오셨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나요? 이 채널은 따뜻하고 뭉클한 순간들을 전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당신의 누군가에게 닿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공유도 부탁드릴게요. 다음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